대저택에서 만난 남자, 돌아가신 남편과 너무 닮았습니다. 제1장 조용한 아침에 혼자 사는 삶. 김미정은 60살입니다. 서울 외곽의 작은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아침 6시, 아직 하늘이 조금 어두운 시간에 눈이 떠졌습니다. 부엌에서 물을 끓이고 천천히 커피를 내립니다. 집안은 아주 조용합니다. 들리는 것은 냉장고의 작은 소리뿐이었습니다. 남편을 떠나보낸 지 벌써 3년. 오랫동안 함께 살던 사람이 없어지면 집안의 공기까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미정은 커피잔을 두 손으로 감싸주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오늘도 하루 힘내야지. 생활을 위해 지금은 가사도우미로 일하고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60이 되어 다시 일을 하게 될 줄은요. 그래도 미정은 불평하지 않습니다. 일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이죠. 그렇게 말하며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늘 향하는 곳은 최근 소개받은 새로운 일터였습니다. 서울에서도 유명한 고급 주택가, 그곳에 있는 아주 큰 집이라고 들었습니다. 어떤 분이 살고 계실까? 조금 긴장한 채 미정은 버스에 올랐습니다. 창밖에는 아침 햇살이 천천히 퍼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40분 후 버스에서 내린 미정은 무심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눈앞에 있는 집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컸기 때문입니다. 하얀 외벽, 넓은 정원, 그리고 커다란 현관. 여기가 일하는 집인가요? 자기도 모르게 작은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마신 뒤 현관 인터폰을 눌렀습니다. 몇 초 후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안에서 나온 사람은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김미정 씨 맞으시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부드러운 목소리였습니다. 미정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늘부터 잘 부탁드립니다. 그때였습니다. 현관 안쪽 복도에서 천천히 한 남자가 걸어 나왔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미정의 심장이 크게 뛰었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남자는 63살 정도 되어 보였습니다. 차분한 눈빛과 부드러운 미소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 얼굴은 잊을 수 없는 어떤 사람과 너무도 닮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2장 잊을 수 없는 얼굴. 현관 안쪽에서 나타난 남자는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키가 크고 차분한 분위기의 사람이었습니다. 나이는 63살, 단정한 셔츠와 부드러운 미소. 하지만 그 얼굴을 보는 순간 미정의 가슴이 세게 조여왔습니다. 괜찮으세요? 남자가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미정은 황급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닙니다. 하지만 마음이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남자의 얼굴이 세상을 떠난 남편과 너무도 닮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남편일 리는 없습니다. 그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의 느낌이나 눈빛까지도 어딘가 비슷하게 느껴졌습니다. 젊은 여성이 설명했습니다. 이분이 이 집의 주인입니다. 남자는 가볍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이상훈입니다.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미정의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조용히 흔들렸습니다. 남편의 이름은 이상훈 같은 이름이었습니다. 미정은 숨을 삼켰습니다. 물론 그저 우연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 가슴 깊이 잠들어 있던 기억이 천천히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의 목소리, 그날의 미소, 어느새 미정의 눈에는 옅은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제3장 추억 속 목소리.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넓은 집의 청소는 생각보다 훨씬 힘들었습니다. 긴 복도, 넓은 거실, 잘 관리된 정원. 그래도 미정은 정성껏 청소를 했습니다. 깨끗해지네요.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뒤돌아보니 상훈이 서 있었습니다. 처음이라 힘드시죠? 그는 따뜻한 차를 내밀었습니다. 미정은 놀랐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때 상훈이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가 남편과 너무 닮아 있었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올라왔습니다. 미정은 황급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조용히 볼을 타고 흐르고 있었습니다. 제사장 작은 친절, 며칠이 지났습니다. 상훈은 매우 바쁜 사람이었습니다. 회사 대표라고 들었습니다. 그래도 미정을 볼 때마다 말했습니다. 무리하지 마세요. 그 한마디가 마음에 오래 남았습니다. 어느 날 무거운 짐을 옮기고 있을 때 상훈이 다가와 짐을 들어주었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그 작은 친절에 미정의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리고 문득 남편이 예전에 자주 하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무리하지 마. 그 기억이 떠오르는 순간 미정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제오장 갑작스러운 일.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상훈이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서재에서 의식을 잃은 것입니다. 미정은 급히 달려갔습니다. 괜찮으세요? 다급하게 불렀습니다. 다행히 곧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의사의 말로는 단순한 과로였습니다. 안도하는 순간 미정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마치 소중한 사람을 잃을 뻔한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제육장 털어놓은 마음. 며칠 뒤 미정은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사장님은 돌아가신 남편과 많이 닮았습니다. 상훈은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끔 마음이 벅차오릅니다. 그 말을 들은 상훈은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아마 아주 멋진 분이셨겠네요. 그 한마디에 미정의 눈에서 또 눈물이 흘렀습니다. 제7장 진짜 이유. 어느 날 상훈이 말했습니다. 사실은 그는 오래된 사진 한 장을 보여주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남편과 상훈이 함께 찍혀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예전에 같은 회사에서 일했던 동료였습니다. 당신 남편에게 정말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미정의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삶이 여기에도 이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8장 눈물의 이유. 저녁이 되었습니다. 정원에는 부드러운 햇빛이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미정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남편은 이제 이 세상에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계속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열심히 살아야겠네요. 그렇게 중얼거리는 순간 이상하게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그 눈물은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인생 속에서 발견한 작은 희망이었을지도 모릅니다.